우리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싸움으로 끝나는 적이 많죠. 그리고 또 후회하고요. 아, 이러다 상처를 준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다시 잘해주려고 하는데 또 실제 이것저것 챙겨서 더 잘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니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고, 결론은 아이의 행동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내가 이런 패턴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될 수 있는데, 늘 반복되는 결론은 이제 감정이 욱해져 가지고 한번 소리 지르고 또 겁박하고, 그러다 또 아이가 주눅드는 것 같고, 반대로 어느새 이제 컸다고 더 대들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고, 무슨 멈추지 않는 쳇바퀴 돌듯이 모르겠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상태로 포기인 듯 아닌 듯한 상태에 오래 머물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자녀의 행동 변화가 오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죽어라고 읽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런 잔소리를 하죠. 아,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문해력도 좋아지고 나중에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왜 많이 읽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주죠. 나름 자상하게 잘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책을 읽나요? 안 읽죠. 100번을 말해도 안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맞게, 그리고 나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함에도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일 저녁 먹고 나면 거실 소파에서 30분 동안 책을 읽어. 엄마도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같이 앉아서 책을 읽을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학교 방과후가 끝나면 매일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30분만 읽고 학원에 가. 저녁에 엄마가 무슨 책 읽었는지 한번 물어볼 거야. 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책을 왜 많이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고 구체적인 방법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그때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죠. 자, 이제 아침에 등교하면 8시 30분 종이 울릴 거야. 그때부터 20분간 책을 읽어야 해. 자, 읽을 책은 각자 읽고 싶은 걸로 사물함에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교실 책상에서 이제 책을 읽게 합니다. 담임교사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예로 이제 학원 가기 싫다고 버티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엄마, 나 학원 안 갈래. 재미없어. 학원 가기 싫어. 이거 언제까지 다녀? 네. 그럼 또 나름 우리 친절하고 자상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원 안 가면 너가 혼자서 잘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너가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하면 엄마도 학원 안 보내고 좋지. 예전에도 너 가기 싫다고 해서 수학 학원 안 갔더니 어떻게 됐어? 결국 맨날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잖아. 일단 가서 듣기라도 해. 듣기라도. 응? 자, 뭔가 지난 경험도 말하고 또 왜 학원에 안 가면 안 되는지도 설명한 것 같고,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가기 싫어하고 또 학원 숙제도 대충 하고 이렇게 억지로 다니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안 보내자니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이렇게 계속 아이랑 신경전하면서 또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자꾸 걱정만, 이제 화가 올라오죠. 이럴 때 당위성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완료점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엄마가 학원에 알아보니까 지금 영어 문법 3단계까지 했더라. 5단계까지는 맞춰야 그래야 너가 나중에 혼자서 할 수 있어. 3개월만 더 다니면 5단계까지는 끝난다고 하니까 일단 5단계까지는 마치도록 해. 그 이후에 더 혼자서 할지 다닐지는 다시 결정할 거야. 그때는 너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볼 거야. 아, 무조건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는 없어. 피아노는 엄마나 아빠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6개월 정도 더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책을 끝낼 수 있어. 그 정도까지 끝내면 그 뒤에 너가 좋아하는 아이돌 악보 정도는 혼자 보면서 연주할 수 있대. 그만두더라도 6개월 후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책을 마치면 그때 그만두는 거야. 자, 이렇게 마감, 완료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원이 끝없이 이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하기 싫다고 계속 떼쓰고 숙제 안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완료 시점, 그러니까 달리기로 비유하면 이게 100m 달리기인지 300m 달리기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점까지는 가야 달리기가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거기까지는 웬만하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의 상황, 더 배우고 싶은 동기가 있는지, 어떤 의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다시 결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듯 사소하지만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자녀와의 대화,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행동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자, 지금 단 2가지 예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정말 많죠. 예, 더 많아요. 우리 초등 자녀와 대화하다가 이제 싸움을 좀 그만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행동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게 하면 됩니다. 초등아이의 행동변화대화법 68. 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원래는 이 책 안에 100가지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책 분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86가지로 줄였다가 그것도 원고 분량을 보니까 너무 두꺼워져서 정말 일상에서 자주 그리고 실제로 마주하는 사례들로 압축해서 그리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로 68가지를 모아서 설명합니다. 그래도 책이 320쪽이 넘어요. 자,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분을 하더라도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자녀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대화법. 이 책을 읽으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